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림법학원에서 5급 공채와 국립외교원 입교 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김용민 팀장이라고 합니다. 궂은 날씨에도 찾아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우선 1대1로 만났다면 제가 아마 이런 질문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어떤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 혹은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인가? 아니면 시작하시는 중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쭤봤을 것 같습니다. 국립외교원 입교시험, 그러니까 고시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좀 다양하죠. 그리고 1년에 1차, 2차, 3차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되는 형태의 시험입니다. 사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그 연결성이 없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사실상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 형태의 시험이죠. 물론 3차에서 면접에서 탈락하게 되면은 동일진열, 동일직군에서 다음 연도에 또 응시 원서를 냈을 때는 1차가 면제긴 하지만 그 길은 밟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정신건강에 매우 피폐해집니다. 물론 1차를 보지 않고 2차에 전념했을 때 합격률이 매우 높아지죠. 그래서 그 학생들의 멘탈 관리를 따로 하기도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당해 연도에 1차, 2차, 3차를 모두 합격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형태로 지금 현재 학습을 진행하고 계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으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할애된 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시간을 이제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설명회는 제가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합격생께서 오셔서 수험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와 여러분들이 합격생분들께 궁금하실 수 있는 Q&A 시간을 25분에서 30분 정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최종 마무리 제가 다시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2시간 안쪽으로 진행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자료를 여러 가지 받으셨을 거예요. 두꺼운 책도 받으셨을 거고, 원서, 그리고 이런 종합반 모집 안내라는 팜플릿 또 받으셨을 거고요. 나머지 전부 다 받으셨을 텐데 이 중에서 주로 보셔야 되는 자료는 이 종합반 모집 안내에 대한 팜플릿입니다. 자, 지금 두꺼운 종이, 두꺼운 책 있죠. 오늘 이제 다시 들어온 그 합격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매년 발간합니다. 매년 발간해서 그 학생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한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하나가 이제 매년 몇 명이나 붙느냐인데 여기 있는 숫자에처럼 매년 저희 학원에서 이 친구들은 저희 학원 출신이 매우 확실합니다 라고 있는 학생들만 선별해서 그 친구들의 합격 수기를 모집한 교재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전자칠판을 보시면 제일 첫면 넘어가고, 자, 설명회 진행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커리큘럼과 그다음에 시험 과정의 특징, 그리고 저희들이 추천하는 공부 방법론과 그리고 수험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최종 합격생들이 전하는 수험 생활에 대한 노하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자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공고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외교관 후보자 국립외교원 선발 시험에 대해서 외교관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고요. 처음에 외무고시였죠. 외무고시였다가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으로 전환이 돼서 현재는 이 시험을 1차, 2차, 3차를 패스하게 되면 국립외교원 입교하게 되셔서 1년 동안 3학기 제도로 여러분들이 연수를 받으신 이후에 이제 실무로 배치되시게 되는 구조입니다. 선발 구분 및 시험 과목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올해 공고문 내용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명, 작년에 46명 선발했었습니다. 1차 시험에서는 언어논리 자료에서 상황 판단 그리고 헌법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격 요건으로는 영어, 그리고 한국사, 그리고 제2국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자료 중에 이제 2장짜리 이제 자료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말씀으로 들으시면 돼요. 몇 가지 변경안이 있습니다.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원래는 각각 연수가 짧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5년으로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라던가 한국사라던가 제2국어에 대해서는 한번 이수를 하시게 되면은 5년 동안 그 유통기한이 진행이 되고요. 물론 그 안에 합격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전문기관에서는 2년 동안 성적을 부여하기 때문에 중간에 사전 접수를 하라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서 연락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등록하면은 5년 동안 전부 다 이제 이수가 되는 거죠. 자, 1차 시험은 헌법 그리고 언자상 세 과목 PSAT, 사실 이 세 과목을 PSAT라고 얘기하는 거고, 헌법은 이수제 형태의 시험입니다. 60점만 넘으면 되는 형태의 시험이죠. 자세한 건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모두 진행되는 형태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전공평가는 국제정치학, 국제법, 그리고 경제학 세 과목, 그리고 학제간 토너술 1, 2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학제간 토너술 1, 2는 하루에 시험이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는 하루 총 4일 동안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자, 1차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이 3월 6일, 그리고 2차 시험이 10월부터 2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차 면접 시험은 10월 16일, 예전에는 이틀 동안 봤죠. 근데 지금은 하루 동안 간편하게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 시험은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집단 토의는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앞으로도 집단 토의는 예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5년간, 그리고 출제 범위는 경제학은 국제경제학을 포함, 그리고 국제법은 국제경제법을 포함, 그리고 국제정치학은 외교사 및 나머지 내용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법에 대해서는 국제경제법이 한동안 출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학제간 토론술에서 출제가 돼버렸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국제경제법도 염두에 두셔서 공부를 충분히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자, 요 간단하게 이제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은 비율로 보자면 7배수에서 8배수 정도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이건 올해 데이터예요. 올해 기준으로 40명을 선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 총 295명을 합격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는 게 1차 시험의 요지죠. 그래서 PSAT 성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70점이라고, 작년에도 70점, 그 전년도에는 조금 높았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SAT 공부를 간과하셔선 안 되시겠죠. PSAT는 매우 중요한 시험입니다. 잠깐 사족을 달자면 1년 만에 붙거나 혹은 매우 빠른 기간 내에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몇 개가 있어요. 이 첫 번째는 PSAT를 미리 하시고 오신 분들이 좀 빨리 붙는 경향이 있어요. 좀 이따가도 설명하는 페이지가 있는데, 그 이유는 2차 공부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PSAT은 성적이 한번 올라가면 이게 잘 안 내려오는 형태의 시험입니다. 말 그대로 능력치 검정 형태의 시험이죠. 자세하게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작년 데이터죠. 아직 2차는 올해는 보기 전이니까요. 작년에는 46명을 합격을 시켰고요. 그리고 2차 합격 인원이 60명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약 1.4배수를 선발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2차 합격을 1.4배수로 시키고 3차에서 이 그룹을 탈락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2차 시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작은 범위 내에서 합격을 시키는 형태의 시험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면접에 대한 내용도 만들어 놨는데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하루 동안 시험이 진행되고 과천분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당일날에 가시면은 A그룹, B그룹으로 나눠서 보통 뭐 4인, 6인 이렇게 그룹으로 조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그룹 내에서 개인 발표 작성하시고 30분 동안, 그리고 개인 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발표 포함해서, 영어는 발표하시는 시간, 그 다음에 발표하실 때는 그 한국어와 영어의 시간이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면접 40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B그룹은 마찬가지로 30분 동안 작성하시고 개별 면접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후에는 이게 크로스되는 구조죠. 자, 이렇게 진행되고, 그 이전에는 집단 토의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단 토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진행하지 않겠죠. 사실 여기 밑에 했는데 잘 안 보여서 제가 그대로 설명드렸는데요. 영어는 2분에서 3분 정도, 그리고 요약 발표하시고 한국어로 5분 정도 발표하시게 됩니다. 주제는 미리 미션은 주어드려요. 자,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자, 면접 편점표예요. 평가관들이 보통 4분 들어가시거든요. 4분 들어가셔서 상, 중, 하로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수, 미흡, 보통으로 평가를 하시게 돼요.
웃으면 당연 합격이에요. 미흡이면 탈락이죠. 그리고 이 작성 용지가 이렇게 프린트로 되어 있고 여기에 미션에 따라서 정리하시고 그걸 토대로 발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게 3차 면접 과정이죠. 자, 3차 최종 합격자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분이 들어가시고 웃으면은 성적 2차 성적 시험에 관계없이 합격 2차 시험이죠. 미흡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입니다. 이 얘기는 2차 성적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대부분 보통 줍니다. 우수나 미흡 잘 안 드려요. 네.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학생들이 조금 이상한 답변을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면접관들이 조금씩 유도하십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살짝 힌트를 드려요. 그럴 때는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빠르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근거 자료를 머릿속에 빨리 만들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으로 가죠. 자, 이렇게 됐을 때 2차 시험 성적 순위에 따라서 선발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2차 성적이 마지막까지 따라다닌다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1차 시험에 대해서 쭉 있죠. 이게 작년도 시험 그 일정표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페이지, 잠깐만요. 네, 여기 조금 오류가 있네요. 자, 먼저 구두로 말씀드리자면 작년도는 이런 식으로 형태가 1차 시험이 진행됐었습니다. 9시 10분까지 입시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1교시가 헌법과 언어 논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교시가 25분 동안, 2교시 그리고 언어 논리가 90분 동안 쉬는 시간이 없죠. 시험지를 헌법과 언어 논리 시험지를 드릴 거예요. 봉투 하나랑. 그러면 시작할 때쯤에 감독관님이 봉투 안에 헌법 언어 논리 시험지를 넣으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시험지 종이 울리고 헌법 시험을 먼저 푸셔야 돼요. 그 시간 내에 25분 동안 언어 논리 시험지를 꺼내시게 되면 자동 탈락이 되겠죠.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5분 이후에 종이 울리게 되는데 그때는 언어 논리 시험지를 꺼내서 풀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헌법을 건드셔도 됩니다. 사실 그런데 시간이 워낙 없기 때문에 그럴 만한 여유는 없겠죠. 작년과 올해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작년 데이터, 올해 데이터 둘 다를 사실 입혀놨는데 그걸 구도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는 약 점심시간이 2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2, 3교시 쉬는 시간이 1시간이었어요. 그래서 6시에 끝나는 형태의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요. 시험 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쉬지 않았죠. 30분이 줄었습니다. 얘도 30분이 줄었어요. 그렇죠? 자, 이걸 보고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상황 판단 굉장히 쉬워지겠다였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지금 공부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PSAT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설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머리가 좀 많이 아픕니다. 좀 쉬는 쿨링 타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이렇게 길었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오래 같은 공간에 두는 게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쉬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료 해석을 본 다음에 상황 판단을 보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상황 판단은 난이도가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서 실제로 상황 판단 역대급으로 쉬웠고요. 자, 그러면 뭔가 하나 내려갔으면 나머지 2개 중에 하나가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자료 아니면 언어에서 어려워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올해 언어 논리가 역대급으로 어려웠습니다. 자, PSAT 아직 준비하지 않으셨던 분들 중에 제가 좀 더 테스트 하라고 말씀드리긴 할 텐데 숙제로 내일 하십시오. 근데 작년 시험 문제는 당분간은 건드리지 마. 올해 시험지와 작년 시험지는 당분간은 그걸로 테스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달라졌어요. 기본 능력치에서 좀 더 확장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뒀다가 기본적인 트레이닝이 되신 다음에 풀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부터는 쉬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헌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10시부터 25분 동안 헌법이 진행이 되는데 25분 동안 총 4지선다. 자, 1분에 한 문제씩이죠. 그래서 1분에 한 문제씩 시험이 진행되고 이 얘기는 60점만 넘으면 되는 형태의 시험입니다. 100점 맞아도 가산점은 없어요. 더 많이 한다고 좋을 게 없는 형태가 자격증 요건, 우리가 한국사나 영어나 제2외국어에 대해서 자격증을 먼저 하는 게 그게 등급이 높다고 해서 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만 넘기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헌법입니다.
헌법을 100점 맞았다고 해서 내가 합격하는데 1차로 합격하는데 1%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문항당 4점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5문제 이상 맞출 수 있는가, 반대로 10문제 이하로 틀리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해요. 10개까지는 틀릴 수 있겠구나. 자, 이 얘기는 빨리 넘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25개 전부 다 보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넘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불이타까지는 아닌데 1번 문제가 전문 문제였죠. 전문 문제가 나왔을 때는 미리 보셨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거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패스하고 2번부터 푸셔도 충분합니다. 우리에겐 10개의 총알이 있으니까요. 자,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조문과 부서본인과 판례와 헌정사 이런 패턴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철저하게 암기 형태의 시험인 거죠. 자, 판례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헌법 공부를 집약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헌법이 60점 이하라면 필생 만점이라도 탈락입니다. 그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헌법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월달, 보통 5월달에 기본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핵심 강의, 그 다음에 진도를 모의고사, 보통 얘는 12월달에 합니다. 그리고 최종 마무리, 보통 얘는 1월달에 하죠. 자, 이렇게 되는데 헌법 강의는 필수 강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론과 그리고 진도를 모의고사입니다. 자, 헌법을 언제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종종 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낙엽 떨어질 때쯤에 하시면 됩니다. 추석쯤 하시면 됩니다. 다만 11월까지는 마치셔야 돼요. 11월까지는 내용 정리, 기본 이론에 대한 내용 정리를 인강으로는 그래서 종합반 학생들한테는 저희들이 할인권 배부하고 복수 동영상 계속 제공해 드리는데 11월 달까지는 헌법은 기본을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12월 달 되시면 여러분들 마음이 굉장히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눈 내리죠. 찬바람 불고. 1차 시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때 뭔가 새로운 내용을 정리하고 암기한다라는 건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갈 수밖에 없겠죠. 그때는 그리고 PSAT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까지 이전까지는 정리해 두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진도를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 취약 지점을 정리한 다음에 12월 달 이후부터는 PSAT와 동반해서 문제풀이 문제 많이 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문제풀이로 계속 트레이닝 하시면은 암기 형태의 시험이기 때문에 60점을 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헌법만 하루에 5시간 정도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PSAT로 넘어가죠. PSAT 공직 적격성 평가라는 형태의 시험입니다. 2004년도 외무고시에서부터 도입되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죠. 18년 동안 진행되고 있고 평가 영역은 언어 논리 자료에서 상한 판단 3과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과목당 40문항 9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는 형태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글, 이론, 표현 뭐 블라블라 얘기가 있는데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아까 드린 이 종합반 모집 안내 팜플릿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너무 집중하시고 말에 좀 집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수치의 재앙 정리 블라블라 있고 상한 판단 이론 출항에 대한 블라블라 능력을 검증한다. 각각의 능력을 검증한다죠. 자, 이 얘기는 뭔가 하니 PSAT는 기본적으로 좀 독특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암기 형태의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시험과는 조금은 물론 미리 경험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은 다른 유형의 시험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시험은 반복 출제가 되지 않아요. 같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기출문제가 1600문제 조금씩 넘게 있거든요. 내용상 똑같은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중이라는 얘기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뭘 근거로 공부를 할 수 있느냐? 기출 유형 패턴 분석입니다. 자, PSAT 같은 경우 그럼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 시험의 취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합격을 하셔서 그리고 업무를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많은 공문서들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많이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제대로 읽고 제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독해 능력이 형성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논리 구조로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그걸 알 수 있는 그걸 체크하는 형태의 시험이 언어 논리 시험인 겁니다. 자, 그리고 자료에서 현직 가시면 가장 많이 보는 자료 중에 하나의 형태가 통계 자료입니다.
통계자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에 들어가거나 어떤 정책 입안 과정이나 아니면 어떤 관리를 하게 될 때도 전부 다 데이터를 근거로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통계 자료를 일일이 계산기 대고 하나씩 보는 게 아니라 아, 이거는 지금 어떤 시그널을 갖고 있구나, 이걸 증가하고 있구나, 감소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여기 어떻게 해야겠구나 라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료 해석 시험을 보는 겁니다. 자, 상황 판단. 상황에 따른 판단 능력을 물어보는 형태의 시험이죠.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의 시험입니다. 이게 왜 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공직에 가게 됐을 때 케바케가 되면 안 돼요. 어떤 민원인에 따라서 이 민원이 똑같은 주제로 나에게 질문하는데 민원에 따라서 다른 답변이 나가면 안 되고 똑같은 답변, 기준과 근거에 따른 답변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반대의 경우 여러분들 물론 민원인들을 상담할 일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어떤 사안이 됐을 때 나에게 오는 것과 그리고 다른 분께 가는 게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결과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른 기준에 근거한 판단 능력을 물어보는 게 상황 판단 형태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 같은 경우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죠. 법조문, 그림, 그래프, 도형, 퀴즈 문제, 멀치 부합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수치 계산형 문제도 나오고. 자, 요지는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런 상황을 제시할 테니 이거를 분석해서 제시되는 기준점을 근거로 해서 선지에 맞는 걸 골라내세요예요. 그렇죠? 자, 요 세 가지 형태의 시험의 취지가 PSAT에 대한 도입 원리입니다. 한번 이번 기출 문제를 제가 쭉 갖고 와봤습니다. 헌법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암기 형태의 시험이기 때문에 제시문 지문이 좀 짧은 편이에요. 네, 좀 짧고 그리고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 이런 형태의 시험인 거고, 그리고 언어 논리 갑자기 답답해지죠. 텍스트가 많습니다. 수능과 언어 논리의 가장 큰 차이는 수능에서도 물론 독해 문제가 있긴 한데 수능과 언어 논리의 가장 큰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물리적인 건 제시문의 길이에요. 네. 보통 수능 같은 경우 여기 당구장 표시 하나 있죠. 당구장 표시가 하나 있고 여기 보통 두세 문제 달라붙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안 그래요. 그냥 이게 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포 사이즈 용지에 양단을 나눠서 왼쪽 한 문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굉장히 분석적이고 조밀하게 읽는 능력이 매우 필요한 형태의 시험이 언어 논리 시험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간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속독을 배우시진 않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속독이 언어 논리 시험을 해결하는데 그러다지 도움이 되진 않아요. 조금 첨언을 하자면 우리 헌법과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10시부터 25분까지 헌법 시험을 보고 그리고 언어 논리 시험을 바로 이어서 90분간 본다고 말씀드렸죠. 헌법은 개인적으로는 플레이 타임이 20분 전후야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분 왔다 갔다 해서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험을 많이 보셨죠. 어떤 시험이 보든 그 시험 종이 따르릉 울리기 전에 그 시험에 어떻게 내가 접근할 거에 대한 워밍업을 하게 되는 시간이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무의식적으로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전환하는 시간이 상실되게 된다면 언어 논리 독해 문제에서 1번 문제부터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헌법 문제가 난도가 좀 있었을 때 언어 논리 시험에서 1번부터 5번까지 오답 확률이 증가하게 됐었죠. 자,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료에서 이런 표분석 자료와 그다음에 수치 계산형 자료 문제가 있고요. 상황 판단, 이건 지금 법정문 문제인데 각각 상황에 따른 풀이 방법을 물어보는 형태의 시험이 되게 됐습니다. 자, PSAT는 진도가 없고요. 그리고 내용상 반복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건 기출 유형에 대한 반복, 기출 유형 분석이 가장 근거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잠깐 상상을 할 거예요. 한 문제 풀 때 어떤 식으로 푸는가. 보통 한 문제 풀 때 해결하는 시간이 2분에서 2분 10초 정도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이 문제는 어떤 유형의 문제고 뭘 물어보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네? 이건 이렇게 풀어야지. 대충 뭐 문화재청 보고 각 보고 오케이 법적 문제는 이렇게 하면은 요거 보고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답이 어느 정도까지 풀이하는 방법이 직관적으로 도출되는 시간이 보통 10초에서 15초예요. 그래서 10초, 15초 안에 이 기출 문제에 대한 패턴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학원에서 주로 하는 건 그 행동이에요. 그렇죠?
저희들이 전부 다 저희 그 PSAT 교수님들이 가장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잘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유형에 따른 풀이 방법을 계속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걸 빨리 습득하셔야 되죠. 이거를 10분에서 10초에서 15초 정도 하신 이후에 남은 시간, 남은 2분에서 뭐 1분 50초 정도의 시간 동안 기본적인 능력이 작동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언어 논리는 그 독해 능력과 논리 능력, 자료 해석은 수치 계산형, 상황 판단은 상황에 따른 판단 능력을 적용하게 되는 형태의 시험인 거죠. 자, 여러분들 테스트 하지 않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사이버국가국센터 가시면은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최소 2회분은 출력하셔서 시간은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마세요. 추천드리는 형태의 연도는 17년도. 17년도는 자료 해석이 역대급으로 쉬웠어요. 17년도는 국내배경 6개월 시험의 커트라인이 76.6이었습니다. 보통 73점 정도가 기준인데 76.6 자료 해석이 쉬워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 쉬운 형태의 17년도 시험으로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18년도 시험으로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각각의 성적이 나올 겁니다. 근데 처음 문제 푼 거는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시고 이거는 이런 형태의 시험인 거구나 알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형태의 문제를 푼 걸로 기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물론 찍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50점과 70점이 있습니다. 그룹을 나눌 수가 있겠죠. 50점 이하의 성적이 나오는 과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두 번째 그룹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70점 이상의 성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목에 따라 다르겠죠. 자, 50점 이하의 성적이 나오는 과목 그냥 걔가 싫은 겁니다. 부담스럽고. 그렇죠. 자료 해석이 좀 많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해외 거주 경험이 오래됐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언어 논리가 좀 그런 걸 수가 있겠죠. 자, 50점과 70점 사이 있는 분 과목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부족하고 어디서부터 출발할지 잘 모르겠다 싶은 좀 애매한 과목들이에요. 그리고 7점 이상의 과목이 있을 수 있겠죠.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좀 분리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언어 논리 근거로 하면은 언어에서 독해 문제를 좀 많이 맞추면은 70점 정도 나와요. 논리 문제는 대부분 틀릴 테니까. 그렇죠? 자, 1번 유형과 2번 유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얘네 둘 다 기본기의 부재예요. 기본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이하의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50점이냐, 왜 굳이 70점이냐 이렇게 나눴던 거는 우리가 문제를 구성할 때 강좌들이 PSAT 연관 일정에서 기초인문 강좌라는 게 있고 그리고 기본 강의라는 게 있습니다. 둘 다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풀이 방법을 습득하는 형태의 강좌들인 거죠. 자, 기초인문 강좌는 뭐냐면 예전 문제들이에요. 과거의 문제들. 우리가 PSAT는 난이도가 상승한 형태의 시험입니다. 점점 상승을 했죠. 왜냐면 학생들이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이걸 반을 나눕니다. 나눠서 이전 문제들은 기초인문부터 그리고 그 이후 문제들은 기본 강의에서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풀이 방법을 같이 그리고 풀이 능력도 기본기 트레이닝도 각각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성적에 따라서 각각 그룹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선등록 이벤트가 있죠. 만약에 종합반을 등록하시게 되면은 2차는 예비순환을 전부 그리고 1차는 뭐 신청하시는 과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1차는 기초인문 강좌 전부 다 제공해 드립니다. 신청하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성적이 좀 낮은 과목이 있다 그러면 그걸 미리 듣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해결할 때는 총 PSAT는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인 능력, 기본기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선별을 하게 되겠죠. 성관을 만든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문제를 보자마자 이 문제는 어떻게 플레이하면 되겠구나. 그 10초에서 15초 정도의 시간 동안 쓰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답 정리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이런 패턴으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기초인문 강좌와 기본 강좌 내에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필요한 요구 능력치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습득하셔야 돼요. 기출문제 유형 기반이라고 했죠. 내용 기반 아닙니다. 내용에 집중하시면 성적이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 문제 안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초와 기본에서 앞에 있었던 기본적인 내용들을 트레이닝 하시고 이걸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바로 적용하는 것
이건 심화 강의에서 진행됩니다. 보통 9월달, 10월달 진행되고요. 이땐 기출 분야 문제와 신작 문제들로 처음부터 40문제를 풀면 어렵기 때문에 20문제를 풀고 거기에 대한 적용 훈련을 많이 주로 하는 게 심화 강의 때인 거죠. 핵심 강의는 이거는 이때까지는 진도별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40문제 통합 유형으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최소한 6개년도에서 8개년도의 기출문제를 3, 4일 만에 전부 다 점검하는 형태의 강의가 핵심 강의입니다. 조금 특강의 성격에 가깝죠. 전과목 전부 다 진행되는데 한 2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관점을 전범위로 전환시킨 이후에 실전 모강,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듣는 형태의 강좌죠. 실전 모강에서 매일 40문제 문제풀이를 하고 그리고 저희 교수님들이 누적해 놓은 모든 좋은 자료를 여러분들께 다 제공해 드립니다.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게 1년간의 PSAT 과정인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7월 달부터 수용할 수 있는 강좌는 기본 강의 이후부터의 강좌겠죠. 6월 달 이번 주 지난 월요일 날 자료에서 기본 강의 첫 강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강의 순서는 기본 강의 이게 또 팜플릿에 있는 내용이지만 자료에서부터 월, 토 매일 진행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시간 동안 정해진 회차에 따라서 강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상황 판단 진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언어원리 강좌가 진행되는 형태의 강의가 PSAT 강의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 강의가 진행되고 2차도 사실 패턴은 똑같죠. 한 과목씩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형태의 강좌입니다. 실강으로 수강하게 된다면 좀 이점이 있죠. 저희들이 교재를 좀 많이 드립니다. 온라인 강좌에서는 구매하는 패턴이 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무료 제공으로 진행되는 형태의 교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같이 드린 팜플릿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SAT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진행되는 분포가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올라가다가 1차 시험을 기점으로 1차 시험 본 다음에 손을 놓게 되죠. 그럼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이건 능력치기 때문에 아까 진도가 없다 그랬죠. 진도가 없다는 건 암기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휘발성 시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2차를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겠죠. 이 친구들이 보통 연말에 집중해서 성적을 다시 끌어올리는 잠시만요. 이런 패턴입니다. 성적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만큼 성적 오릅니다. 경험적으로는 저도 5급 공채 시험을 5년 준비했었고요. 지금 여기서 11년째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상담을 이제 종합반 학생들 여러분들을 관리하는 쪽으로 많이 편중하기 때문에 진입 상담을 많이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1년에 700팀에서 800팀 정도를 상담하게 됐었던 기간이 좀 길었었죠. 자, 그 중에 빈도수를 보자면 한 200명 중에 한두 분 정도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안 올라가요. 이거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PSAT는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일 때 성적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뭘 배워야지 기본기와 이런 기출 분석을 하는 이런 누적 과정이 있어야지 성적이 올라갈 텐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PSAT은 그냥 연말에만 집중하면 돼. 기시생들은 정말 그래요. 공부가 진행되어 있던 사람들은. 이 친구들은 다시 이게 복구되는 구조예요. 자전거 타는 거랑 많이 비교를 하죠. 근데 처음부터 여길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언제냐면 12월 달에는 실전 보강 때예요. 이때부터 공부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성적 잘 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오답 정리가 안 돼요. 이분들이 하는 오답 정리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오답 정리를 하게 되죠. 문제가 있고 맞고 틀리면은 해설지를 근거해서 이 내용에 대한 풀이 방법을 여기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암기하려고 들어요. 예전에 많이 했던 방법이죠. 수능이라든가 다른 암기형태 시험에서. 그럼 제가 가서 얘기합니다. 이 문제 안 나와요. 이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성적 안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건 기출문제 패턴 분석을 근거로 해서 문제풀이 해야지 성적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때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 경우에서 뭐냐면 이거는 정보 처리 능력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어진 정보를 근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정보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근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성적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필셋을 공부를 조금 집중을 어느 순간에는 하셔야 되는 게 지금은 사실 1차, 2차 둘 다 좀 버닝 하셔야겠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PSAT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은 빨리 붙습니다. 왜냐하면 2차 공부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걸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필셋에 관해서는 이런 식으로 요 정도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자, 2차 과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원론 강의는 선택적으로 들으시면 되는 건데 예비순환에서부터 총 4순환까지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진행되는 형태의 강좌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지금 시점은 7월이겠죠. 7월 26일 날 개강을 합니다. 이걸 간단하게 7월달 올해 있는 시간표를 1순환 부분만 제가 정리를 따로 해봤습니다. 7월 26일 날 개강을 하고요. 아까 PS에 있던 것처럼 황정희 교수님의 경제학을 22회 동안 오후 타임에, 오후 시간대에 강의를 하시게 됩니다. 시간은 1시 40분부터 5시 10분까지. 시험은 3일에 한 번씩 시험을 진행하게 되겠죠. 3일 동안 배웠던 걸 다음날 시험을 보고 그리고 또 3일 동안 누적된 부분을 또 시험을 보고 하는 형태의 복습 형태의 시험이 진행됩니다. 자, 이렇게 경제학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국제정치학이 진행이 되고요. 26일 동안 진행이 된 이후에 국제법이 진행이 되고 마지막으로 국제경제학까지 진행이 됩니다. 아까 경제학에서 국제경제학이 보통 30% 정도 출제됩니다. 그래서 국제경제학까지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국제경제법 같은 경우에는 국제법 내에서 이 시간 내에서 케어가 됩니다. 그래서 시수가 좀 길죠. 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오전, 오후 혹은 2일 오전 영상반 각각의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전체 강의 일정이 쭉 예비순환부터 사순환까지 짜여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얘기는 전 과목 한 번, 전 과목 한 번, 전 과목 한 번, 전 과목 한 번 형태로 총 4번이 복습되는 형태의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순환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에 하루 정도 2시간 동안 시험을 보고 해설 강평을 듣는 찍기특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4일 동안 진행이 되죠. 성대에서 봅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보고 순천관에서 봅니다. 이거는 뭐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2차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을 보실 때도요. 자, 목요일날 올해 기준입니다. 학생학 통로수 1, 2를 목요일날 시험을 응시하시고 오전, 오후 2시간 동안 총 용량은 10페이지인데 보통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를 논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하시면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두 과목을 목요일날 보신 이후에 그 이후에 국제정치학, 그리고 토요일날 경제학, 일요일날 하루 쉰 다음에 오후에 국제법. 자, 이게 올해 시험의 2차 일정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내년에 여기 들어가시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상상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이 시험장 들어갈 때 내가 어떤 형태로 디자인될 것인가에 대해서요. 자, 열심히 공부한다고 무조건 붙는 건 아니겠죠. 어떤 상태로 디자인이 돼야 되는가. 합격하는 데는 총 우리가 5일 동안 시험을 보게 되는데 3가지 조건이 있어야지 개인적으로는 합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을 머릿속에 전부 다 넣고 있어야겠죠. 이거는 객관식 시험이 아닙니다. 주관식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신이 없다, 잘 모르겠다, 그럼 답안 기술하시다가 버퍼링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쓸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시게 되겠죠. 매우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써서 내면 불확실성의 미래를 거시는 겁니다. 교수님이 채점할 때 얘 뭐야? 내용을 잘 모르겠네. 얘 모르는 애잖아. 그럼 점수 안 주십니다. 교수님들 채점하실 때 대부분 통배점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 숙지가 잘 안 돼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 숙지가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답안 작성 능력이 활성화돼 있어야 된다. 답은 제대로 전부 다 썼는데 예상만큼 성적이 안 나와요. 그거는 답안 기술성에 연결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논리 구조가 빠져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안 작성을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출제운, 이게 뭐냐면 우리가 2차 시험장 들어갈 때 과목별로 50개에서 많으면 80개 정도의 논점을 따서 들어갑니다. 이 목차 외워놓고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목차 외워놓고 거기에 대한 출제 포인트가 나오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기술하게 되겠죠. 우리 2차 시험장 쓸 때 2시간 동안 쓰게 되는데 보통 목차 3대 10분에서 15분 정도 써요. 그래서 초안자숙 용지에다가
문제를 분석해서 쭉 목차를 구성한 다음에 그거 찢어서 옆에 놓고 답안을 기술하게 됩니다. 실제로 답안 기술하는데 10페이지 안쪽으로 답안 기술을 하는데 보통 1시간 40분에서 50분 정도 쓰게 되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량이 매우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많이 들으시게 될 거예요. 답안은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내 손이 쓴다는 얘기를. 이건 뭐냐면 그만큼 연습량이 많다는 얘기도 맞고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목차 굉장히 잘 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술제운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2차 시험장 들어가셔서 자신 있게 답안을 기술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 2차 시험을 양질의 답안지를 내야지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시험은 3차 시험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러면 상상을 좀 더 구체화시켜 보자면, 우리가 매일매일 시험장에 가고 오고 하는 걸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자, 10시부터 12시까지 한 과목을 볼 때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우선. 자,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되었죠. 성대 수성관에서 시험을 보게 된 이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 나옵니다. 시험 끝난 다음에. 그래서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 시간 12시 30분 보통 내외로 해서 거기서 출발하시게 될 거예요. 자차를 이용하시든 아니면 부모님 차든 아니면 계약 택시든 뭐든 거기서 출발해서 신림동 도착하면은 1시 10분에서 15분 사이가 됩니다. 보통 이때 도착하죠. 마지막에 공부하는 장소를 바뀌는 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색하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신림동으로 회귀하게 되겠죠. 물론 요즘에는 거기다가 숙소를 구하신 다음에 한 달 전에 미리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이 시간에 도착한 다음에 바로 공부를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이미 2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소화 잘 되는 걸로 식사를 하시고 잠깐 휴식 시간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서실에 다시 나와서 공부하게 되는 시간은 보통 3시 반에서 4시쯤 공부를 시작하시게 될 겁니다. 이때부터 언제까지? 11시까지. 그럼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공부 시간은 이때밖에 없습니다. 그쵸? 보통 대여섯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날 11시에 잠드는 이유는 11시에 누워야지 12시 안에 잠들 수가 있어요. 뇌가 활성화되어 있죠. 이게 좀 식어야지 잠이 들 수가 있습니다. 12시엔 잠이 들어야지 다음날 6시 반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시 10분 이전에 출발하셔야 돼요. 출근 시간이죠. 7시 10분 이전에 출발하셔야지 8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도착할 수가 있고, 이때부터 너라고 하기 이전까지인 시간 동안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내용이 많습니다. 이 책 내용은. 그렇죠. 머릿속에 전부 다 담아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어제 본 걸 다음날 써먹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시험 기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어제 봤던 것만 오늘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평소에 외웠던 거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매우 불안합니다. 헷갈려요. 그렇죠.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것을 시험 보기 전날에 전부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대여섯 시간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대여섯 시간 동안 이걸 집약적으로 보려면 첫 번째, 양적으로 적어야겠죠.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권한이 서브노트니 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서브를 과목적으로 보자면 국제 정치학 같은 경우에 서브를 좀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그것조차 수험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 단권화로 많이 가시죠. 뭐 단권한이 서브노트를 양적으로 줄이는 것, 그러니까 한 것만 보고 끝내겠다. 나 시험 보기 전날 대여섯 시간 보려면 양적으로 많이 볼 수 없기 때문에 한 권으로 보기 끝내겠다. 양적인 압축을 위해서 하시는 게 단권한이 서브노트니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회독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시죠? 회독은 고시에서의 회독은 어떤 책을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교재를 10번 본다고 10회통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이거를 10번 보는 겁니다. 그렇죠? 단권한이 서브노트니 시험 보기 전날 내가 보려고 만들어 놨던 걸 여러 가지 패턴으로 반복해서 보는 게 회독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또 추후에도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에게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제가 공부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 전체를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전체를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우리 7월 26일 날 경제학이 1순환이 개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국제정치학, 국제법, 그리고 국제경제학 순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겠죠. 1순환 강의는 기본적으로 예비순환 강좌와 좀 차이가 있어요. 순환별로 좀 차이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무슨 차이냐면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비순환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죠. 처음 공부하시죠. 저랑 같이 한번 이 교재를 한번 이해를 해보고 정리를 해봅시다.
라는 형태의 강좌가 예비순환이에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강의가 그렇게 내 이해의 속도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게 예비순환이에요. 그렇죠? 1순환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1순환은 여러분들 예습하고 왔죠? 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예습하고 왔죠? 이 정도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쭉 중요한 걸 한번 다시 훑어봅시다 라는 개념입니다. 이론을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얘는 속도가 빨라요. 내가 이해하는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비에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눈빛이 막 흔들리고 공허해. 그럼 교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경우도 많지만 일순한테는 그러지 않습니다. 날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냥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습이 매우 중요한 형태의 강좌가 예비순환이죠. 일순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과목적으로 보자면 뭐 학생마다 공부하시는 분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굳이 보자면 그래도 경제학보다는 나머지 과목들은 1순환부터 따라가도 좀 따라갈 만해요. 어떻게든 따라갈 만합니다. 물론 예비부터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아직 시간이 이제 압박이 있으니까 지금 7월 달이니까요. 경제학은 좀 다릅니다.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1순환부터 노베이스인 상태에서 듣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전체 수업량이 20-30%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걸 실습으로 내가 느껴버려요. 그러면 진도를 못 따라가겠죠. 자존감은 내려가겠죠. 선생님이 질문하면 남들은 전부 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나도 관성적으로 조금 생각하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있겠지만 굉장히 불안한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존감이 매우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순환 동영상을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26일 이전까지는 반드시 예비순환 경제학은 수강하시고 오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만약에 전공자라면 예비순환을 꼭 굳이 들어야 되냐 안 들어야 되냐 요 판단을 하실 때는 주변 인근에 중고책방이 있습니다. 1순환 트리니티 경제학이라는 교재예요. 수험가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죠. 요 책을 랩핑이 풀려 있으니까 가서 한번 훑어보세요. 훑어보시고 이건 나 혼자 쭉 훑어봐도 웬만큼은 숙지가 되겠다 싶으시면 1순환부터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예비순환은 조금 귀찮을 수 있겠지만 좀 바쁠 수 있겠지만 반드시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2순환부터는 1순환은 3일에 한 번씩 시험을 보고 복습 위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순환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씩 시험을 보고 이때 시험은 사실 그 키워드 위주로 잡는 형태의 시험인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단권화의 초안 작성 과정이 우리 수험 기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는 2순환 이전과 이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권화 서브노트 간이 제작되는 리미트 기간이 연말이에요. 3순환 되면은 시험 6월 말에 보죠. 보통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7월 중순에 보지만 6월 말에 봅니다. 시험 3개월 반 남았어요. 그러면 이때는 뭘 제작하기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에요. 왜냐면 만들어봤자 볼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험장 전날 볼 자료는 미리 간은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서 양쪽으로 충원하셔야 되는 구조죠. 그래서 12월 달 2순환까지는 양쪽으로 웬만큼 골격이라도 세워주셔야 됩니다. 물론 강좌도 그렇게 전부 다 맞게끔 세팅되어 있고요. 그리고 3순환 때 이 만든 것을 여러 번 본다의 의미예요. 회독의 의미죠. 개인적으로 뭐 공부하는 방법은 백인백색입니다.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원래 사법시험이 있을 때 많이 유행했던 방법이죠. 4월달, 3월달에는 경제학이 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하니까 좀 경제학이 매우 낯설고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 할 때는 그냥 경제학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4월달에 다른 과목 넘어갔을 때는 그리고 그때부터 2차 시험장 들어가실 때는 이런 패턴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741이라고 얘기하고 8531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건 날짜수예요. 날짜수예요. 과목별로 보자면 한 과목을 처음에 7일씩 봐요. 그렇죠? 그래서 3순환 강의를 듣고 공부를 우리가 3순환 때 1시부터 2시까지 시험을 보고 2시 10분부터 5시 반까지 해설 강의 듣고 강의 진도가 나가는데 그 앞뒤로 예습 복습하는 시간이 있겠죠. 그러면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에서는 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 3시간 나와요. 그러니까 총 함량이 보통 5시간에서 6시간은 개인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옵니다. 이 시간 동안 내가 시험 보기 전날 보려고 만들었던 자료를 첫 번째 과목별로 일주일 동안, 경제학 일주일 동안 보세요. 그 다음에 국제법도 일주일 동안 양이 좀 많으니까 하루 이틀 추가하셔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또 보시고 그 다음 과목으로 먼저 보신 이후에 두 번째 패턴, 4일에 한 과목씩 보셔야죠. 그렇죠?
사일에 한 과목씩 보시고 세 번째 패턴 이틀에 한 과목씩 보셔야죠. 마지막으로 하루에 한 과목씩. 사실 시험 전날 이 합불은 갈립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 뭐 했느냐? 시험 전주에는 하루에 한 과목씩을 볼 수 있어야지 시험 주간에 대여섯 시간에 한 과목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세팅된 전체 프로그램이 이 순환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이해 못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거나 손에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때그때마다 저한테 오시면 돼요. 다만 그런 건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이해하시고 목적을 방향성을 정확히 인지하신 다음에 공부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설을 하자면 저는 5년 동안 공부하다가 마지막 1년은 산에 있었습니다. 속리산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4년 동안 열심히 혼자 공부를 하고 1년 동안 땅을 파봤는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경쟁과 그리고 옆에 러닝메이트와 그리고 코칭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짧은 기간이 끝낼 수가 있어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수험 기간이 그렇게 짧지가 않습니다.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숙지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내용적 측면,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날 뭐 할 것이냐, 시험 보기 전날 뭐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답안 작성에 대한 부분이었죠. 답안 작성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1순환부터 3일에 한 번, 2순환부터 이틀에 한 번, 3순환부터 매일매일 시험을 보시게 될 텐데 이때 시험을 보신 다음에 제출하시면은 저희 합격생들이 첨삭을 코멘트를 달고 점수를 매겨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강의에서 시험을 1시부터 2시까지 본 다음에 강의에서 강평을 하시고 해설지를 나눠주시고 그 이후에 다음날 최고 답안과 채점평을 나눠주는 구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선 예습하고 복습하고 그 다음에 답안을 쓴 이후에 이런 피드백을 받고 다음날 최고 답안과 채점평이라는 부가적인 자료를 받은 다음에 내가 썼던 답안지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답안을 작성했을 때의 나와 이걸 돌려받았던 나는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굉장히 좀 어설프고 좀 어색하고 빈틈만 자꾸 보이죠. 그럼 좀 화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는 안 봐 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본인의 점수를 깎아버리는 거죠. 내가 뭘 부족하고 내가 뭘 못하는 건지 정확히 인지를 해야지 채울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그러지 못하면은 영원히 나는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분리시키고 모르는 것을 집중 공략하셔야지 성적이 단계별로 상승할 수 있는 구조예요. 자, 가장 좋은 추천 방법은 복습을 끝내신 이후에 다음날 이거 다시 써보세요. 본인을 위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투자하십시오. 수험 기간 1년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어쨌든 2차 시험은 글을 쓰는 형태의 시험이죠. 그렇죠? 그러면 남들보다 한 장이라도 더 써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이라도 매일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형태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운적인 예운이 있었다고 했죠. 50개에서 많으면 80개 정도의 논점을 따서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차 쭉 하고 우리가 시험을 볼 때 15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목차를 잡고 그 나머지 시험을 쓴다. 그리고 이때 쓸 때는 우리 손이 알아서 쓰기 때문에 정말 손목도 아프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인근에 약국 가시면 손목 아대 같은 거 많이 팝니다. 그리고 볼펜에 끼워서 이렇게 글 좀 잘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들도 많이 팔려요. 실제로 3순환 때 답안지를 200점 쓰기, 300점 쓰기를 매일매일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손목 상태 정말 많이 힘듭니다. 그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얘가 알아서 쓰게 되는 정도까지 착각이 일어날 만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반대 측면으로는 내가 생각할 시간이 이때가 끝이지 이때는 뭔가를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목차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너무나 다행인 거는 그래도 대부분 2순환 기출논점과 3순환 출제 예상논점에서 대부분 걸려요. 대부분 이 안에서 포섭됩니다. 물론 가끔 불이탄은 있죠. 가끔 주제별로 정리했을 때 예상치 못한 부분 내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건 근데 나만
못 쓰는 게 아니에요. 보통 한두 명 쓸까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거기만 집중하시게 된다면 주류, 기본을 놓치게 되고 부가적인 것 때문에 기본을 상실하게 되시는 경우 방향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양쪽으로 계속 팽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본을 염두하시고 수업 내용만으로 제대로 숙지하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 종합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래너들을 이런 학습 기반으로 해서 제가 제작을 하고 각 순환별로 따로따로 컨셉별로 만들어서 제가 체킹을 일일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습하는 방법과 복습하는 방법은 답안 작성했는지에 대한, 그리고 학습 목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사실 그 스프링으로 있어가지고 옆으로 벌리는 구조인데요.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뭘 했는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주간 범위 다시 읽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봐드리고 있고요. 왜냐면 공부를 할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 학습량이 일정해야 돼요. 근데 그러기가 좀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봐줘야 됩니다. 이런 패턴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성적이나 아니면 출제 범위에 따라서 이런 성적에 따라서 케어를 따로 진행하고 있죠. 자,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생활관리, 한림업학원 종합반에 대해서는 생활관리는 여러분들이 아침 시간을 사실 통제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부 시간은 저녁 시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길면 길었지 짧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침 시간 통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희망자에 한해서 아침에 조회를 합니다. 8시 기준으로 강의실에서 조회를 하고, 그리고 잘 나오신 분들께는 시상을 하게 되고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문화상품권을 제공해 드리죠. 그리고 취약점 부족에 대한 성적 관리, 아까 보셨던 것처럼 따로 멘토링, 저와 그리고 스터디 매니저분들, 합격생들 분께서 여러분들을 개별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 자, 경험자와 함께하는 학습 관리, 이건 뭐냐면 1순환부터 진행이 되죠. 1순환부터 스터디를 많이 활성화해 드립니다. 1순환 때부터 합격생들과 같이 작년에 사실 예전엔 튜터라고 해서 기수험생들을 많이 이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대부분 합격생 위주로 해서 조별 편성을 진행을 하고, 제가 계속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올해 궁금한, 올해 경장 뭐 1순환 1회 강의 들었는데 나오는 질문점들이 사실 작년에 누군가 했었어요. 그렇죠. 그 전년에도 누가 비슷한 질문을 했었고요. 질문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거기에 최적화되게끔 따로 컨설팅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저희 팀원이 여러분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만나자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출결 관리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안 나오시거나 아니면 학습 패턴이 불안정하면은 저희들이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심층 상담을 해서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 자체는 어려운 시험이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2차 면접에 관한 내용들이 사실 작지가 않습니다. 이건 사실 피라미드 같아요. 큰 구조물을 만드는 형태의 시험처럼 느껴집니다. 이거 나 혼자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걸 나 혼자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매우 잘게 쪼개서 내가 이거를 하루에 들 수 있는 분량만큼 만든 이후에 이게 완성될 때까지 여기다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나에게 맞는 학습 방법과 내가 이걸 꾸준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길을 끊임없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누군가가 봐줘야 돼요. 아시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자, 종합반 혜택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주요점을 보자면 복수 동영상 무료 제공, 동영상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예비순환 포함해서, 그리고 피셋은 기출문 강좌 포함해서 동영상은 드립니다. 드리고 내년도 시험 끝날 때까지 무제한적이죠. 회차 제한이나 아니면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원하시면 그때그때 드려요. 카피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요. 동영상 드리는 게 사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습량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저희들은 제안해서 만약에 오버한다면 저와 같이 컨설팅을 다시 하고 그때그때 맞게끔 제공해 드릴 겁니다. 사실 단과 학생들이 물론 이제 종합반과 단과반의 장단점이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종합반을 조금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단과를 공부해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실강 비용과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선부터 3선까지 10% 차이 나니까요.
네. 실강에서 100만 원이면 그쪽에서 90만 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내 돈으로 이걸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도 죄송합니다. 죄송하기 때문에 최적화를 시키길 원해요. 그렇죠? 최적화 시키려고 조금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강좌를 수강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개 강좌마다 보통 50에서 60만 원입니다. 온라인 강좌 자체가. 그럼 필요하다고 마음대로 구매할 수 있는 사정은 아닌 거죠. 그렇죠? 하지만 종합반은 그 부분에서 자유롭습니다. 종합반 같은 경우는 횟수 제한이나 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과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필요한 강좌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헌법 같은 경우에 종합반 프로그램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비용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걔는. 왜냐하면 아까 세 가지 뭐 기본이든 뭐 핵심이든 실전 모강이든 이걸 다 필요로 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종합반 학생 같은 경우 헌법 강의를 난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실강이든 온라인 강의든 저희들이 종합반 본인의 할인율만큼 할인해 드립니다. 해당하는 강좌에 한해서. 그리고 그 해당하는 강좌를 할인해서 구매하신 이후로 몇 번을 신청하시든 반복해서 다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은 자유롭게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소회죠. 5년 동안 공부했으면 집안에 기둥벌이 하나 뽑았습니다. 저조차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력, 전심, 투구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짧은 기간에 좀 끝내시길 소망드립니다. 자, 두 번째.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전체 비용을 합산한 다음에 각각 1차, 2차에 맞게끔 할인 비용적인 할인을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오셨던 원서에서 있겠지만 거기서 추가적으로 20만 원 더 할인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 따로 합격생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연구소에서 문제와 그다음에 특수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특수 자료는 시사 자료들 위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국제정치학 도움된 자료 아니면 논리학에 도움이 되는 자료, 이런 자료들을 많이 미리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월수금, 화목토로 나눠서 월수금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보다 PSAT 문제를 제공해 드리고 화목토 같은 경우는 시사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네 번째는 강의 전 저희들이 마감, 좌석에 제한이 있죠. 종합반 학생들은 마감 걱정이 없습니다. 물론 그 처음부터 그 TO를 빼놓고 단과 접수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종합반 전용 독서실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한 블록 위로 올라가시면 지편당 집중소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가 신림동에서 가장 현재는 깔끔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른 이제 독서실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업소 중에 시설은 매우 제가 확인을 주로 하니까 시설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독서실에서 한 달에 9만 원씩 이용 가능하시죠. 자, 마지막으로 1차를 포함한 종합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빌려서 보는 모의고사가 1월달, 2월달에 진행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제외한 우리가 9월달, 10월달, 11월달에 정우 모의고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학원에서 보는 거죠. 이거를 전부 다 제공해 드려요. 만약에 나오실 시간이 없다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따로 자료 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종합반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 우수자, 그리고 학습 플래너, 저와 상담을 해서 학습 플래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성적의 평가, 성적 평가 우리가 2차 시험을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매일 한 번 시험을 본 다음에 각 순환이 끝난 다음에 과목별로 이 성적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욕을 좀 더 고취시키고자 이런 제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터디라던가 스터디 매니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학생들을 추첨해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신 분들이 물론 종합반을 등록하시든 단과반을 하시든 어쨌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5가지 정도는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첫 번째, 매일 해야 되는 걸 미루지 마십시오. 시간 지나갑니다. 그러면 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당락은 이미 결정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세 번째, 내가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부량이 잡혀요. 네 번째, 시험은 2차 시험 우리가 답안 작성하는 게 조금 피곤할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예습 복습하고 그 과정을 진행하는 게요. 근데 그 시간은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2차 답안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1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생활의 모든 것은 시험에만 집중하세요. 다른 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빼고는 다 독입니다. 고시라는 건 합격생과 불합격생이 매우 차이가 큽니다. 매우 그 사이 간극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시작하시는 순간 나는 반드시 합격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다른 걸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 동안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올해 내가 했던 고민이 내년에도 다시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건 막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는 매우 소중하다라는 걸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많은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몇 년 동안 공부하면 됩니까? 이 얘기를 좀 폭이나 많이 듣죠. 물론 1년 혹은 2년 뭐 초시 합격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PSAT와 경제학 베이스가 돼 있는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사실 수험 기간을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수험 기간 조금 눈에 안 보이는 수험 기간이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자, 여기서 보자면 통계 자료를 근거로 보자면 전체 이제 좀 더 뽑았어요. 일반 외교 이제 작년 기준치인데 47명. 그럼 연령대를 보자면 어디가 제일 많냐면 아이고. 자, 이 그룹 중에 결국은 여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고요. 나이가 25세에서 29세, 29세.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되는 자료가 이 시험이 여성분들이 합격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형태의 시험이에요. 물론 남성분들도 보통 요즘에는 작년 올해는 반반 정도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성분들이 좀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수험을 시작하는 시점이 보통 22, 23, 24입니다. 자, 그분들이 합격하는 가장 많은 빈도수가 여기에요. 물론 빨리 붙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보통 3년 전후는 현실적으로 이 통계 자료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초기 1년을 어떻게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2년, 3년, 4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 1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금부터 공부 시작하실 때 집중 그리고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 훌륭한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합격생들과 저희 실무자들 합격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나 자료는 여기서 어느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족한 부분도 물론 있을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과 또 개인별로 조금 컨설팅이 필요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 설명회 모두 끝난 이후에 4층 그 데스크 혹은 전화로 다음 주에라도 신청하시면 개별 컨설팅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들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쉬신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합격생 분과 또 질의 설명하고 질의응답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1시간 내로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